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행정권력, 의회 권력에 이어서 지방 권력을 장악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선거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권 중반기로 힘있게 갈 수 있느냐를 가르는 그런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광역단체장을 어느 정도 사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죠. 과연 2018년 당시처럼 그때 14대 3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향후의 전국 흐름이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이 쭉 한번 지역별로 정리한 그런 표고요. 요걸 한번 각 권역별로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 현재 4명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원호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 이렇게 4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정원호, 오세훈, 결국 두 후보의 싸움, 누가 승리하느냐, 이것에 이제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결국은 서울을 차지하는 곳이 승리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승리를 했어도 서울에서 패배를 하면은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5선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를 꺾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내세운 회심의 카드가 정원호 후보입니다. 성동구청장 3선을 지내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지만 전통적인 어떤 운동권 이미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러한 인물, 정원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일단 지금 정원호,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의 싸움의 시작은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문제부터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이 정원호 후보가 이야기한 재건축, 재개발은 거짓말이다라고 오세훈 후보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원호 후보는 세금 불안 자극, 부동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오세훈 후보를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두 후보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빗대서 윤석열 시즌2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 측을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이른바 시즌2 공방도 치열합니다. 과연 양측이 어느 후보가 확실한 좀 기선을 잡고 선거전을 이끌어 갈지, 아니면은 선거전 자체가 치열하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펼쳐질지, 어떤 판도의 이 구도의 변화는 없을지,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개혁신당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없다라고 하면서 완주할 것을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진보당 간에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연대 얘기가 조금 시작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신당, 정의당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전 이렇게 4파전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결선까지 가지 않고 추미애 후보가 확정이 됐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후보 확정이 안 됐습니다. 5월 2일 확정이 됩니다. 현재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양자, 이성배, 함진규 후보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있고, 5월 2일 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에서 조응천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 28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추미애 후보는 샌드백이다. 뭐 이렇게 공격할 거리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잃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여줄지도 이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된 판세를 보는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일날 이 국민의힘 후보 확정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야 됩니다. 인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천. 민주당에서 박찬대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죠.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 기념 우표에 등장한 유일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인물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후보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정복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기붕 인천시당위원장이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장 선거전도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 간에 이 삿바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미 인천시장을 2번 지냈고 이제 3번째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도전하는 입장인데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박찬대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충남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박수현 후보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이었고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었죠. 박수현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현 지사를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박수현, 김태흠 후보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아는 그러한 관계고 사석에서는 서로 이제 형님 동생 하는 박수현 후보가 김태흠 후보에게 이제 형님 하는 거죠. 이렇게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국비 확보를 한 4조 원 정도 더 늘린 그런 성과, 그리고 외자 유치를 한 성과를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번 더 재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박수현 후보는 집권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충남을 발전시키고 대전 충남의 통합을 원활하게 빨리 이뤄내기 위해서는 박수현이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세종시는 어떨까요? 세종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종시 3파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상호 후보 확정이 됐습니다. 세종시장 비서실장도 지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측근이었죠. 조상호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최민호 시장을 또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출마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황운하 의원은 출마할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출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진보당 간에는 이 중앙당 차원에서의 어떤 단일화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황운하 의원 의원직 사퇴를 하기보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불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이어서 대전시장 흐름도 한번 볼까요? 대전시장 현재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 국민의힘의 이장우 후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허태정 후보는 장철민 의원을 결선에서 누르고 후보가 됐습니다. 이미 대전시장을 한번 지낸 적이 있습니다. 유성구청장을 2번 지내고 대전시장을 한번 지냈었죠. 그러다가 2022년도 지방선거 때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어서 그때 이장우 후보가 한 2.3%포인트 정도 앞서면서 허태정 후보가 그때 패배를 했었죠. 이번에 다시 리턴 매치를 두 사람 하는 겁니다. 허태정, 이장우, 허태정 리턴 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그러한
관점 그리고 시정에 대한 평가 이런 것으로 두 사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태정 후보 측에서는 이장우 후보의 어떤 독선, 불통 이런 것을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이장우 후보 측에서는 허태정 후보의 어떤 이 무능, 무기력, 무대책, 이른바 산무 후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전시장을 지냈던 그때에 이제 허태정 후보 관련된 것을 이제 이장우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허태정 후보 측에서는 이번에 대전시장을 지내고 있는 이장우 후보와 관련된 것을 또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자, 충청북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충청북도 민주당 신용한 후보,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 충북도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한 민주당 후보는 원래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당을 바꾸면서 이번에 충북도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반대로 민주당 계열에서 국회의원 4번 지내고 국민의힘 계열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번에 지난번에 2022년도에 충북도지사에 당선이 됐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당을 바꿔서 후보가 됐다라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사람 청주고등학교 연세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것도 이제 두 후보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이제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부분, 신용한 후보 측에서는 김영환 후보의 어떤 뇌물 수수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김영환 후보 측에서는 또 신용한 후보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등 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서로 또 치열하게 지금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용한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청년위원장도 지냈었죠. 김영환 후보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특별 고문을 지냈고, 그 전에 민주당 계열에서 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두 후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지금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자, 전라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이원택 후보와 양정모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민주당 후보 이원택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정무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광주 전남 가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의 민영배 후보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강기정 시장이라든지 신정훈, 주철현 의원 등등등 다 이렇게 물리치고 광주 전남의 김영록 그 지사까지도 꺾고서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대표도 지냈고 삼선 의원을 지냈죠. 그중에 2번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2022년에 전남지사로 출마를 해서 그때 한 16% 정도 득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민형배, 이정현 후보가 맞붙고 있는 것이 광주 전남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강원도 한번 살펴볼까요? 강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무수석을 지낸 전직 사선 의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민주당의 후보, 단수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후보로 역시 현 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단수 공천을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두 후보 치열한 어떤 용호상박의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 대구 쪽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그리고 대구시 출마자들의 강력한 어떤 요청 속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면서 달아오르고 있는 곳이 또 대구입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과연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강력하게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추경호 후보는 어쨌든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대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과연 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평가되는 이 대구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전국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가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상북도도 한번 살펴보죠. 경상북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철우 현 지사를 이제 경선을 거쳐서 이철우 지사가 또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중기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오중기 후보는 경주의 문화유산청을 이전하겠다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40년 독식을 이번에 좀 끝내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만이 아니라 경북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바람이 일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철우 후보는 영일만을 북극항로 관문항으로 만들겠다라는 등 이 경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경북 사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상남도 한번 가보죠. 경상남도 민주당에서는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공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 위원장을 지냈죠. 이른바 친문 적자라고도 불리는 이 문재인 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공천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박완수 현 경남지사를 또 단수 공천으로 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과거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이 광역철도 중심의 그러한 발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박완수 후보는 도민 멤버십 카드 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4050 여성 등등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복지 공약 이런 것을 내놓으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울산도 한번 가볼까요? 울산은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이 구도가 향후에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지금 이 화면에 4명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그리고 무소속 박맹우 후보, 여기에 이제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 5명의 후보가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구도가 이제 판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에 따라서 울산시장의 선거 판도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부산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장 3파전 구도입니다. 민주당에서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에서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 3선 의원이죠. 부산 북갑에서만 3선을 지내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 또 해양수도 부산 등을 내걸고 지금 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3선 부산시장을 향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산을 월드클래스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판도는 부산 북갑에 지금 무소속으로 뛰어든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 포인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움직임이 이른바 보수 결집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박형준 후보가 좀 해볼 만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도 부산시장 판도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도도 살펴보죠. 제주도 뭐 민주당에서 위성곤 의원을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성유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문성유 후보는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그러한 인물이죠. 위성곤 의원은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입니다. 제주도의원도 지내고 삼선 의원을 지낸 그러한 인물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돼서 현재 위성곤, 문성유 양파전으로 선거 펼쳐지고 있습니다.